오늘 또 재밌는 뉴스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와인 뉴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또 와인 뉴스 아주 핫하고 자극적이고 아주 최신 뉴스예요. 제가 와인 뉴스를 할 때 보통은 그래도 뭐 1, 2주 지난 거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엄청 핫한 뉴스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죠. 이 사람보다 지금 요즘 핫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전 세계를 아주 휘젓고 있는데 와인에도 침범을 하셨어요, 이제. 술도 안 드시는 양반이, 그죠? 콜라만 드신다고 하던데. 그러면 술 안 먹어서 그런가? 만약에 와인을 마시면 절대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죠. 샴페인과 와인에 200% 관세를 하겠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50달러에 사 먹고 있는 게 150달러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프랑스 와인에 막대한 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에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50%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프랑스와 EU에 샴페인, 와인 및 기타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U가 50%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5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200%를 매기겠대. EU는 수요일날, 그러니까 바로 전날이에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버번 위스키, 또 미국은 또 버번 위스키가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이제 이런 멋있는 오토바이들, 그 다음에 보트! 한마디로 이 세 개가 뭐겠어요? 약간 사치품이잖아요, 사치품. 그런 사치품에다가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 유럽이 눈치를 보고 매긴 거야. 미국에서 수입 많이 하는 걸 매긴 게 아니고 적당히 사치품에다가 눈치 보고 탁 매긴 거야. 그냥 50% 매기겠다고. 복수는 하고 싶은데 소심한 복수를 한 거야. 근데 트럼프는 이 자식들 봐라 하면서 그냥 200%를 매겨버린 거예요. 프랑스 및 EU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와인과 샴페인,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대요. 이 조치는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호관세 조치 하루 전이다.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25%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200% 관세를 4월 1일날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약간 상징적이지. 경고를 주는 거야, 경고를. 니네가 4월 2일날 상호관세를 내가 매긴 거에 대해서 불만이라서 50% 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하루 전에 먼저 하겠다는 거야, 200%를. 어디 까불어, 이런 느낌이네요. 그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인 이 트로스 소셜, 이거 본인이 만든 회사예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세금 및 관세 당국 중 하나다. 야, 걔도 동맹인데, 이렇게. 그들은 이제 막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가 즉시 처리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프랑스 및 다른 EU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와인, 샴페인, 주류에 대해 신속하게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상호 관세가 되기 전에 200%할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트럼프는 EU는 오직 미국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다시 한번 유럽연합을 비난했대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강하지만 균형 잡힌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자, 강하지만 균형 잡힌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얘기했죠. 눈치 보고 별로 미국에 타격이 없을 것 같은 거에다가만 50%를 부과한 거야. 뭐 오토바이, 보트, 솔직히 그거 여기 프랑스 사람 중에서 얼마나 그걸 사겠어. 거기에 약간 눈치 보고 딱 거기 50% 넣었는데 그걸 이제 얘네는 이제 강하지만 균형 잡힌이라고 있는 척 한 거야. 이걸 발표를 하니까 유럽 내 주류 업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당연하지. 갑자기 우리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잖아. 이들은 EU와 미국의 주류 산업을 그들의 무역 갈등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EU하고 미국이 싸우는 품목은 이것 때문이 아니야. 자기네들이 이 불똥이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목소리를 좀 내지만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유럽 주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스프리츠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요일 발표 이전부터 이미 깊은 실망과 극도의 우려를 표명했다. 수요일날 EU가 그 50% 발표했을 때부터 으스댔는데 라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단체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둘러싼 무역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주류 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는 지정학적 긴장과 주요 시장 둔화 속에서 주류 산업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고 설명을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뭐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시장 둔화는 이제 요즘에 이제 알코올 소비가 둔화를 하니까 안 그래도 그런 원자재 공급이라든지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한데 관세 문제까지 나오니까 자기네들 너무 힘들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관세를 피해왔던 유럽, 1997년 체결된 대서양 무역 협정으로 관세 장벽이 제거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8년까지 양측 교역이 450% 증가했다고 해당 단체는 밝혔다. 그 주류 이 무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술도 많이 들어오고 유럽 술도 많이 가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요거는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고 트럼프 1기 때 그때부터도 약간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 완전히 또 하고 이제 좀 풀리려고 하던데 다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미국은 유럽 주류 업체의 최대 해외 시장으로 2024년 프랑스산 주류 판매는 5% 증가해서 38억 유로, 5조 7천억 원에 달했다고 프랑스 와인 주류 수출앱 연맹은 전했다. 이는 특히 와인과 꼬냑 수출 증가에 영향이 컸다. 지금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프랑스는 미국에다가 이 주류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5조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좀 덜한데 프랑스는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중국이 EU산 브랜디, 꼬냑이랑 아르마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면서 주류 수출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지역으로서의 수출이 25% 감소했다. 지금 중국이 내수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는 이거를 살리고 싶은데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입 물품들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게 강하게 좀 제약을 많이 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치품에다가 많이 먼저 거는 거예요. 이것 좀 관세 좀 매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 거라고 해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이게.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관세를 외교적 압박 수단, 특정 산업 보호 조치, 연방정부의 세수 확보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요즘 뉴스만 틀어봐도 다 나오죠. 트럼프는 여러 차례 미국과 유럽 간 무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지금까지 유럽 제품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른 데랑 정신 없어가지고 유럽이랑은 긴장감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4월 2일부터 시행될 상호관세 조치를 통해 유럽산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 조치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해당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결론은 그냥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나는 꿀릴 거 없어. 같이 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대만,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은 이제 똥줄 타는 거예요. 대응을 하고 싶어가지고 소심하게 대응을 하는데 역풍으로 막 이렇게 오니까 더 당황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주류가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냐 이제 그거를 통계를 낸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냐라는 거겠죠. 가장 타격이 큰 것부터 나왔어요. 샴페인. WTO에 따르면 2023년에 EU는 미국으로 2조 2천억 규모의 스파클링 와인을 수출을 했대요. 특히 샴페인의 경우 미국이 최대 해외 시장으로 2023년 기준에 2,690만 병, 8억 1천만 유로 상당이 수출되었다고 샴페인 위원회는 밝혔대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샴페인 얘기할 때 아마 나왔던 그 얘기고요. 샴페인 하우스 떼땡전은 목요일에 200% 딱 나왔을 때 얘기예요. 정치적 게임이 경제적 수단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0% 관세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 병은 현재 약 60달러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떼땡적 한 60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나봐요. 18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3배가 되니까 여러분 떼땡적 불이 180달러에 드실 수 있나요? 20만원 주고 드실 수 있나요? 이는 기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접근 불가능한 가격이 될 위험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유럽산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 수준이다. 그냥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냥 3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못 먹는 거죠. 두 번째, 와인. WTO에 따르면 2023년 EU는 미국으로 35억 달러, 4조 7천억.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프랑스 전체가 아니고 EU 전체예요. 그러니까 독일 와인, 스페인 와인, 이탈리아 와인 다 합친 거예요. 이는 EU 전체 와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있는 나라에서 와인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3분의 1이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히 보르도, 부르고뉴 등 프랑스 와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 기준 프랑스 와인의 미국 수출액은 24억 유로, 3조 5천억. 자, EU 전체가 23년 기준이긴 하지만 4조 7천억이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 3조 5천억이 프랑스라 그랬어. 르텐 거예요. 현재 유럽산 와인에 대한 미국 관세는 0.8% 수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 주류 수출업 연맹, 이제 여기에 따르면 프랑스 와인의 경우 리터당 약 10센트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200% 관세가 진짜 현실화가 되면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냥 프랑스는 3조 5천 수출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200%가 아니고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상호관세로 해가지고 EU 너네가 위스키에다 50% 할 거야? 그럼 우리 50% 할게. 이것도 심각한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꼬냑. 프랑스가 또 꼬냑이 또 유명하죠. 미국 증류주 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미국으로 연간 11억 달러, 1조 5천억 규모의 꼬냑을 수출하고 있대요. 전 이거 좀 놀랬거든요. 왜냐면 아까 와인이 3조 5천억인데 꼬냑이 1조 5천억. 그러니까 아무리 좀 가치가 크고 해도 꼬냑 대부분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꼬냑 산업협회는 프랑스 주류 산업은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EU의 정치적 결정으로 희생될 수 없다
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EU 너네가 미국이 상호관세 25% 하는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할 때 왜 그 버버니스키를 왜 꼈냐 이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주류랑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니네가 EU가 주류를 거기 껴넣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주류를 반대로 또 200% 한 거 아니냐. 협회는 미국이 꼬냑의 최대 수출 시장임을 강조하며 이번 관세 조치가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아까 전 기사에서 중국이 이제 반덤핑 조사하면은 아시아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수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미국까지도 지금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드카도 또 많이 수출하더라고요. 또 여러 유럽 국가들은 미국으로 보드카를 수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프랑스 페르노 리끼아. 저는 몰랐어요. 앱솔루트가 프랑스 회사 건지 몰랐어. 이 프랑스 페르노 히끼아라는 그 그룹이 엄청 크더라고요. 전 세계 주류 회사 1등이 뭐 디아지오인가? 하여튼 그 영국 회사인데 그 조니 워커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1등이고 2등이 이 페르노 히끼아인데 발렌타인도 가지고 있고 시바스 리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엄청난 프랑스 주류 회사인데 또 에솔루트 보드카 가지고 있고 또 LVMH가 소유한 폴란드산 벨베데르 뭐 이런 거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보드카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 증류주 협회에 따르면 2024년에 네덜란드는 3억 2,500만 달러, 프랑스는 4억 6,600만 달러, 또 스웨덴, 뭐 폴란드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를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출을 한 거죠. 유럽 주류단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스피리츠 유럽은 목요일 200% 부과한 날 미국과 EU가 주류 산업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니 왜 뭐 철강 알루미늄 뭐 그런 싸움에 왜 갑자기 버번 위스키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냈냐 뭐 이런 뜻이죠. 아일랜드 위스키. 아일랜드가 또 위스키 유명하잖아요. 2024년에 아일랜드는 미국으로 1억 3,500만 달러 1,800억 원 규모의 위스키를 수출했대요. 아이리시 위스키 협회 회장은 금요일날 발표가 된 다음날 우리 산업이 이 무역 갈등에 휘말리는 것은 일자리 투자 그 다음에 기업의 위협이 되며 아일랜드 위스키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하엘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목요일 발표된 관세 조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화되길 바라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과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총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백악관에서 막 회담을 했거든요. 아일랜드 총리 옆에 두고 엄청 막 공격을 한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아일랜드 총리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한마디만 해야 되냐 하더니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건 라이언에어 있죠. 그 라이언에어가 아일랜드 거예요. 근데 그 라이언에어가 보잉 737만 쓰거든요. 야 봐라 트럼프야 우리가 니네 사주는 보잉만 해도 몇 대야. 그리고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무역에 있어서 상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게 아일랜드는 너네 적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참 지도자는 저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위스키가 또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그걸 또 이렇게 잘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영국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안 나오는 이유는 영국은 EU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일랜드는 EU고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맥주 WTO에 따르면 2023년 유럽산 맥주 약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이 정도 규모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유럽 전체 맥주 수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상무부 및 미국 맥주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에 이어서 네덜란드는 어쨌든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2024년에 4억 1,600만 리터 이상의 맥주를 수출했다. 네덜란드는 특히 하이네켄 본사가 위치한 국가다. 현재까지 유럽산 맥주는 미국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WTO는 밝혔다. 지금 딱 보세요. 지금 똥줄 타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지금 EU가 버번 위스키에 50%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잖아요. 200% 관세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그 똥줄 타는 게 제가 볼 때 딱 세 나라예요. 프랑스, 와인하고 꼬냑, 샴페인, 아일랜드, 위스키, 그 다음에 맥주, 네덜란드. 이 세 나라께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정리를 좀 해보면은 EU가 아무래도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워낙 얽힌 그 국가들 다 모였기 때문에 뭐 하나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견을. 자기네들은 나름 소심하게 복수한다고 이렇게 딱 뭐 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크게 올 줄 몰랐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버번 위스키 50%? 그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뭐 야 너네 주류 시장 200% 매길 거야.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그 주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타격이 엄청 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프랑스나 뭐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처럼 주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큰 타격을 많이 받아서 좀 자제하자라는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프랑스는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강경 대응하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프랑스랑 미국의 그런 뭐 무역, 대미 무역, 뭐 적자나 흑자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류만 놓고 봤을 때는 흑자국이고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할 텐데 갑자기 샴페인이 가격이 3배가 되고 부르고뉴 와인이 3배가 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안 먹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프랑스 와인도 좋지만은 뭐 다른 나라 와인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뭐 선택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발효가 된다면 구대료 와인을 못 먹는 미국 사람들은 어떨 것이며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그런 구대륙의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그 수출량을 어디다가 또 밀어내기를 해야 될 것이며 또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한 포인트이긴 해요.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미국이랑 EU가 싸운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와인 뉴스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좀 마음이 좀 무거웠고 또 후속 뉴스가 있으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